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름 관련주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연속으로 지금 촬영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얘기는 전력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미세먼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전력 관련주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잘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탈원전 같은 경우는 썩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의견. 우리나라는 전력이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 만약에, 아직까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까, 만약에 북한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개방을 하게 된다면은 전력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돼요. 걔는 당장은 안 돼요. 물론 거기 인프라도 설치를 하겠지만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타당한지. 자,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름만 되면 전기가 아슬아슬하다. 다들 에어컨 키고만 하다 보니까, 뭐 서큘레이터 키고 다 하다 보니까 전기가 아슬아슬해요. 우리나라 지금 폭염주의보 나왔다 하면은 저 빵빵하게 틀잖아요. 재미있어요. 폭염주의보가 나오면은 에어컨을 아끼고 절전을 하래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폭염주의보가 나왔으니까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절전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위를 못 잡으니까. 근데 에어컨을 아끼고 절전을 해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맞는 말이에요. 폭염주의보가 나오고 하면은 좀 절전을 하고 이제 다들 전기를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낮에 뭐 일하고 하는데, 그리고 밤에 애들도 있고 뭐 한데, 그 애들 뭐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 그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에어컨 켜고 서큘레이터 켜고 시원하게 해줘야지. 다들 그렇잖아요. 그 부모 마음이라는 게, 나는 좀 더워도 애들은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끔 하고 싶잖아요. 회사에서도 너무 더워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위를 많이 타는데 열이 많습니다, 몸에. 저는 좀만 더우면은 졸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5시가 됐는데, 새벽 5시가 됐는데 아직 안 자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잠을 얼마 안 자는 사람이라면은 더우면 졸리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있는 사무실 항상 시원하게 놔둡니다. 겨울에도 시원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맞지 않는다. 뭐 지금 정부 정책을 무작정 비난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전 치매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의견이고 좋다라고 항상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특정 뭐 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누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호불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있죠. 대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 쪽으로 좀 뭐 살려주는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경제를 좀 찍어 누르는 쪽으로 가냐, 이런 쪽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념 쪽으로는 말씀 안 드린다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그 중에 탈원전은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아요. 심지어 이게 전력이 모자라는 수준까지 가니까 이제 원전을 아예 다 중단시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남아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북한이 개방을 한다. 전력 인프라. 제가 얼마 전에도 북한이 개방을 할 경우에 뭐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었죠. 우리나라 전력이 남잖아요. 전력이 여유가 있다. 어떻게 하겠어? 이거 끌어다 쓰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북한으로 전송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북한으로 우리가 전력을 보내면 북한이 우리한테 지금처럼 강하게 못 나온다.
북한이 뭐 개성공단 이런 거 끊어버리고 이제 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야 니네 자꾸 그런 전력 끊어버린다 이러면은 북한이 힘들어져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원전 쪽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예요. 옆에 일본이 그랬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불안한 건 우리나라 기술력이 아니라 중국의 원전 짓는 게 불안한데 저는 중국의 원전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얘네가 기술력이 어떻게 될지, 잘 지을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할지, 저거 터지면 북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세먼지 날아오는 거 보면 알겠죠. 저는 이게 중국의 원전이 제일 뭐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요건 넘어가고요. 일단 중요한 건 우리는 안전한 기술력을 보유했고 북한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좀 여유를 갖는 그런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 제 의견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지금 그 석유 생산국가, 원유 생산국가들이 지금 뭐 원유를 보내네 마네 하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도. 그래서 미국이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최대 산유국으로 가서 조절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우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위쪽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서 있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전력을 크게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외에는 쉽게 우위에 서 있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북한에 가서 우리가 그 공장을 짓고 해서 북한의 인프라를 살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도로를 닦고 공장을 짓고 다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국도 입찰하고 다 입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다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일본에서 뭐 동북아 슈퍼그리드 뭐 해가지고 중국이랑 뭐 러시아랑 뭐 이런 데서 이제 북한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전기를 수출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미친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북한이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반대로 북한이 야 이거 에너지 안 보낼 거야 이러면은 일본하고 우리가 곤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동북아 슈퍼그리드 그딴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얘네한테 조금 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큰. 추후에 북한이 아직 그 경제 발전이 좀 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발전된 맛을 한번 보잖아요. 맛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지. 근데 맛을 한번 보면은 이건 그거에 뭐 선악과 따먹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맛은.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서울에 계시는 분들, 뭐 저는 서울에만 쭉 살았으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 서울 경기에 계시는 분들 다 밀고 논밭으로 다시 해서 농사 짓고 살려고 하면 살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다시 다 밀고 이제 뭐 공장 지어가지고 여기서 미싱하면서 살다고 하면 살겠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건 솔직합니다. 똑같아요. 얘네도 전력을 우리가 보내주다가 안 보내주게 되면 얘네가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 관련주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좀 샜는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원전이 이게 불안전해서 뭐 잘못 새거나 하면 이거 우리나라로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불안한 거지. 우리나라 기술력은 정말 세계에서 빌 게이츠도 이거 자문 받으려고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자기 전용기 타고 우리나라로. 진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폭염 뭐 계속 최근 몇 년 계속 폭염주의보 나오죠. 폭염이 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뭐 탈원전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겠죠.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수익성이 좀 늘어나겠죠. 한국전력 쪽이나 이런 쪽이.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전력 먼저 봐야겠죠. 워낙 많이 밀려갖고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2016년에 엄청나게 좋았다가 뭐 17년부터는 뭐 썩 볼 게 없습니다. 하락 추세가 나왔고 지금은 뭐 하방 경직을 만들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을 어느 정도는 떨쳐내고 하락은 어느 정도 떨쳐내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보면은 가운데 하방 경직이 나왔고 최근에 쭉쭉 밀리다 하방 경직이 나왔고 여기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한 3만 원 편안하게 한 3만 500원 이상 된다고 칠게요. 한 3만 500원만 넘어가도 저점 가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꾸준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빠른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원래 한국전력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대표 종목이라서 꺼내 들고 나온 거지. 근데 퇴직금이나 이런 걸로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도 좋고 경기 방어주성이고 하니까 뭐 들고 가실 수는 있겠죠. 저는 항상 민감주 쪽을 민감합니다. 아직 민감주 쪽을 좋아하고 경기 방어주 쪽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자금이 커서 나는 좀 안정적인 게 좋다. 뭐 시총도 높고 하니까 시총 상위 주고 하니까 이쪽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질만 합니다. 자금 크신 분들은. 자 그리고 뭐 한전 KPS 뭐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하방금 나와서 이제 슬슬 이제 뭐 시동 걸고 있는데 요 36,000원 위쪽에 그리고 뭐 편안하게 36,500원 36,500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천천히 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LS산전 이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남북경협주랑 겹치는 게 많을 거예요. 남북경협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경협주랑 겹칠 수밖에 없어요. 요 같은 경우. 그래서 뭐 LS산전은 뭐 기존에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뭐 충분히 좋은 구간인데 밀릴 때 그냥 뭐 매매해 놓으면 되겠죠. 여기 한 46,000원만 이탈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46,000원까지 내려와 주면 좋은데 안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같이 말씀드렸죠. 스마트 그리드로 뭐 LS산전이랑 뭐 얘기가 막 나왔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여기서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밀리면 사는 거예요. 밀리면 사는 거예요. 일봉 차트로 보여드려도 적어도 좀 이 21선 유지해 주는 게 좋긴 한데 2,100원대로 내려오던가 2,100원 정도까지 와주면 완전 땡큐하고 아니면은 위쪽을 좀 돌파하면은 그때 뭐 2,350원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럴 때 매매하는 게 낫다. 보시면 되고 PS텍 같은 경우도 옴니스템하고 같이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종목도 아래쪽에 있는데 천천히 그냥 담아보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S텍 보시면 되고 일진전기, 일진그룹도 굉장히 뭐 탄탄하죠. 뭐 일진 다이아도 뭐 수소차 쪽에 뭐 연루돼 있고. 뭐 일진 머티리얼주, 뭐 일렉포일 쪽으로 아주 뭐 탄탄하고 일진 전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으로 해서 이게 일진 전기나 뭐 광명 전기나 이런 쪽은 남북경협주 쪽으로도 이렇게 은근슬쩍 들어갈 수도 있어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진 전기보다는 광명 전기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진 전기 지금 21선 터치하고 나서 뭐 반등이 나오네 마네 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명전기 같은 경우가 방금 뭐 말씀드렸었는데 광명전기 같은 경우 남북경협주로 이건 엮여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되겠죠. 이거는 남북경협주로도 보고 여름에 전력 관련주로도 보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기술 투자 같은 거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하고 창투사하고 두 가지가 엮인다. 너무 많이 엮이는 잡테마는 썩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퍼스텍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적당하지. 퍼스텍 같은 경우는 로봇 해도 되고 뭐 드론 해도 되고 경협주도 되고 방산도 되고 뭐 다 들어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들어 좋지는 않은데 남북 경협주 여름 관련주 요 정도로 해서 딱 받는 거는 광명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개 정도 받는 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21선 터치 잘 나왔는데 요 구간에서 매수자를 줬었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 번 정도는 남북 경협주에 엮여 있기 때문에 한 번 흔들리거나 하는 거는 참으셔야 돼. 대신 아래쪽으로 흔들리는 건 참으셔야 돼. 그걸 버틸 수 있다면 위쪽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전선 뭐 LS산전이랑 대한전선 이제 뭐 케이블 쪽으로 해가지고 케이블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뭐 바닥에서 좀씩 올라오고 있죠. 얘도 원래 이렇게 잡주가 아니었는데 뭐 워낙 뭐 기업 자체가 뭐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권에 내려와 있죠. 그래서 뭐 썩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이슈를 만들면 이렇게 튀어오르는 뭐 재미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렇게 한 번씩 뭐 강하게 튀어오르죠. 뭐 1,000원대에서 뭐 2,000원대까지 2배 이상을 순식간에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데도 1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땠겠어요, 여기. 이게 위쪽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은 종목이었겠어요. 근데 뭐 이제 업황이 그러니 시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눌릴 때마다 한 1,100원, 1,110원 전후 요뭐 21선 근처까지 오면은 매매가 가능한데 여기까지 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1,135원을 유지를 해주고 밀릴 때 사는 것보다 여기 1,135원 자꾸 1,300 1,135원을 유지를 해주고 21선이 올라와서 만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매력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1,135원을 다시 돌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1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좋다. 그래서 좀 며칠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정도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북한하고 좀 연루될 수 있고 이제 원전 쪽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원전 가동이 좀 계속되고 한다면은 뭐 좋아질 수는 있겠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탈원전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치매 관련주 치매 쪽으로 이제 국가 책임제 하는 것처럼 조금 더 현명하게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충분히 현명하게 뭐 하셨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그거는 좀 정책을 좀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보다는 그쪽이 뭐 정치 쪽이나 뭐 이런 정책 관련 쪽은 뭐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의 에너지 전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지금 전력 생산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안전한 전력을 계속 생산하고 이 원전 기술을 우리나라 수출까지 가능하죠. 이게 원전 기술이 수출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전력 관련주들이 다 대박이 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맞는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제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